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보겠습니다. 네. 11월이에요, 제이비? 어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뭐 하셨는데요? 뉴스 봤죠? 네. 네, 오늘은 11월 첫날.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인사들 주변에서 많이 하시던데요. 제이비 어떠십니까? 너무 빨리 가죠. 네. 한숨이 너무 깊은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유, 저런. 네.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시네요. 하루는 참 늦게 가는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루가 늦게 가세요? 그럼요. 전 하루도 엄청 빨리 가는데. 예. 아이스 바닐라 라떼님, 저는 춘천에 사는데요. 처음으로 유튜브 댓글 남겨봅니다. 항상 아이들 등교 준비하면서 TV로 유튜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아침에 TV가 안 켜져 있으면 엄마 오늘은 시선 집중 안 봐? 하고 물어봅니다. 오호. 11월 첫날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일까요? 시사 꿈나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다 할까?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이성근님, 네.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하다가 종배영하고 더마카의 티키타카 듣고 싶어서 바로 이불 박차고 차로 나와서 출근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면 1시간 일찍 출근인데 오. 그래도 김종배의 시선집중 들으면서 시작하는 하루 너무 좋아요. 하트 4개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 덕분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하면 승진이 빨라지십니다. 오, 진짜요? 네. 일만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좋은 거죠. 뭐. 진짜 승진해요? 한다니까. 이성근님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풀등님 모닝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열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비 있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당하게님은 오랜만에 오셨나? 제이비가 올해 들어서 가죽 잠바 여러 번 입었는데 당당하게님 오호 드디어 가죽 잠바 오토바이 한 대 사주고 싶다. 따릉이 타고 다녀야 되나? 당당하게님이 사서 보내시면 타실래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 눈 나빠서 오토바이 못 타요. 저런 네. 못 타신답니다. 당당하게님 돈 굳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신 따릉이 탈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자 아침 인사는 따뜻하게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마치 본물 터진 것 같은데요.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기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김기현 대표는 구리, 광명 등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주장들보다 다른 쪽 입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바로 용산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들도 아주 짤막하게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사부터 차근차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아직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용산을 주목하십니까? 자, 전개 양상을 보면 김포 쪽에서 먼저 제기하고 당이 받는 형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 서울 편입을 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기반 시설 조정 문제라든지 예산 조정 문제라든지 등등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수두룩 뻑뻑하거든요. 그런데 당정 간의 사전 검토는 없다라고 합니다. 필수인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등장하지 않은 데 당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당은 주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접근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당의 단독 플레이 또는 용산의 거리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총선용 급조 퍼포먼스이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오는 거죠. 하지만 이 측면 말고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뭡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어제 뭔가 본물 터지서 쏟아졌다는 주장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거명된 그 서울 주변 도시들 이름 쭉 지금 기억하시죠? 네. 이걸 모두 합하면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서울 인구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소통령 제도를 제도화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소통령? 무슨 이야기냐? 자, 유권자의 절반이 서울에 몰린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권자의 절반을 아우르는 정치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언제라도 대통령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메가시티 서울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편입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전 1년 동안 소통령과 공존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사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적과의 동침을 감내해야 합니다. 과연 이걸 대통령이 반길까요? 이런 2026년 지방선거를 떠나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2천만 유권자를 거느리는 서울시장의 존재를 반길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직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계속 거리를 두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블랙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나오는 순간에 미래의 어떤 그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을 압도해버리는 이 현상이 싫어서 개헌을 계속 피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개헌 문제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소통령이 언제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대통령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대통령이 반길까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리고 지나온 행적을 반추하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지나온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행적을 이야기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행적입니다. 네. 엇갈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산 입장에선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지금 서울보다 경기가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서울이 900 몇십만 정도 되고 경기가 1,3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기를 반으로 잘라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소통령의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없애는 것이니까 안 반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확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서울의 확장을. 한강 르네상스 구상을 내보이면서 서진을 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서쪽으로의 진출을. 오세훈 시장은 비록 저강도이긴 했지만 영토 확장을 꽤 했고 김동연 지사는 대놓고 슬림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반된 두 행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었을까를 한번 헤아려보자. 쪼개는 거냐 합치는 거냐. 그렇죠. 그럼 용산이 브레이크를 걸까요? 근데 아닐 겁니다. 워낙 크고 복잡한 문제라 단기간에 이 문제가 서울에 여러 도시를 편입시키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궤도에 오르고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용산에서는. 반면에 수도권 유권자를 들썩거리게 할 거라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도 하겠죠. 지금 다수가 판단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총선 계산기 두드리다가 총선 끝난 다음에 가름할 타도 된다.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총선 뒤에 해도 된다는 거죠. 총선 뒤에. 그리고 그동안의 대통령은 무엇을 강조해 왔나 이것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는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 말 잠깐 들어보시죠. 지역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했잖아요. 네. 지난해와 달리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그러면 메가시티 서울과 연결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왕창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거와 연결되는 점을 먼저 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여당이 앞다퉈서 총선 전략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 1기 지도부가 야심차게 극비리에 준비해온 히든카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시티 서울로 묶일 지역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거든요. 대다수가. 네. 여기에 중진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와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보도를 탔더라고요. 지난 4월부터 극비리에 몇몇 인사들로 한정을 해서 검토를 해왔다. 그리고 친윤계 인사들이 민주당 어떤 지역구에 도전하는 그림도 그려왔다. 그런데 그 지도부 인사가 보궐선거 패배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죠?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총선용으로 해당 지역의 민심을 뒤흔드는 효과가 있다면 마지막에는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깃발을 꽂는 작업은 그렇죠. 당연히 있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촌철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7725님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하시죠. 이참에. 3097님 빨리 서울 주변 도시 아파트 사야겠네요. 집값 끝내주게 오르겠다. 이런 의견 있고요. 샤롬님이 서울 과밀화 문제를 삼은 게 엊그제 같은데요. 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 알권리님 이러다 서울 배 터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생활권과 같으면 편입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향이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생활권이 같아서 편입을 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파주도 이제 생활권이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파주도 이제 나중에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광명이 생활권이 겹치니까 편입을 하면 안양도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링님이 전 인천에 살지만 직장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서울로 편입시켜 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편입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충남이 인접 지역이 되니까 천안도 편입해야 되고. 지금 대구 KTX 타면 빨라요. 대구도 편입시켜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끊읍시다 여기서. 네, 이 하나하나님은 저는 서울시라서 경기로 왔는데 다시 서울러가 되라고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요. 행복한 보미님, 독도님 등 여러분은 천공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요. 어제 잠깐 보도를 탔죠. 천공이 지난해 1월에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라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된다.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꿔 설계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했다는 영상이 있다. 뭐 이런 게 보도를 탔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안이 대통령 내지 용산의 오더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얘기 저희가 2부에 3부에서 또 나눌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에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및 오찬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장 슬픈 날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12구 참사 1주기 추모 예배를 하면서 지난해 오늘이 가장 슬픈 날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만에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쁜 날을 맞은 비결이 뭘까? 소통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소통 좋은 일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래서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제 시정연설 후에 의원석을 돌면서 악수를 하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노룩 악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는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무릅쓰고 악수를 청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왜 이런 노력을 참사 유족들한테는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정치의 본거지인 국회의사당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감 표시까지 감수하는 마당에 왜 확인되지도 않은 예단에 불과한 정치 성격의 집회 운운하면서
그걸 이유로 유족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행보냐?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이게 아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그분들과 좀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 좀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여유를 갖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 듣고 대통령이 답을 했다 그러나요?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저 못 봐서 여쭤본 건데요. 저도 못 봐가지고. 네. 소통이라는 게 사실 어제처럼 눈 마주치고 그쵸? 마주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과연 달라질지 좀 지켜보겠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세 번째 출석 요청마저 불응했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가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응했다라는 건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는 한 번 더 불러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고위직 인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유병호 사무총장 측과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짚어야 할 점 어떤 걸까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응이 아니라 그 불응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한기퉁이로 몰아서 작게 걸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비교되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무엇과 비교되느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날짜 조정을 요구하면 대서특필하곤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감 준비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정을 헤아릴 여지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일정은 개인 스케줄이어서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고 본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되는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이느냐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법의 집행을 보도하는 보도의 정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도의 정의, JB가 말씀하신 보도의 정의에 밑줄을 그어놓고요. 근데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호랑이가 되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유병호 사무총장. 호랑이의 기세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협소설을 지금 떠올리고 계신데요. 감사 대상을 쓰레기, 걸레로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신용문 객전의 주방장이 칼 쓰듯 감사하소, 다다다다다다 이거 주문했다는 그분 아닙니까? 감사원의 신뢰를 높여야 할 분, 수사에 적극 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용몽객전 보셨어요? 저는 몰라요. 예, 그 칼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뭐예요? 예, 더 이상 이제 방송 불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 나와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